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한 번화가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한 프랑스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광경을 보고 이렇게 좌절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파리 올림픽 개최가 걱정이 되어서 사연을 보냈었는데 벌써 두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뜨거운 올림픽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파리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과연 성공적으로 올림픽이 치러질까 걱정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잘 해왔는데 선진국인 프랑스가 이걸 못하겠어? 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스러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개막식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여러 가지 실수와 부적절한 연출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조직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살얼음판이랍니다. 일단 개막식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개막식에서 펼쳐진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를 묘사한 장면 때문이었죠. 이 장면은 드래그 아티스트들이 성경 속 예수와 사도들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도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단체들은 이 장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역시 이 장면이 기독교를 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이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개막식에서 올림픽 깃발이 거꾸로 개양되는 실수도 발생하여 큰 망신을 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올림픽 준비 상태에 대한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 실수는 파리 올림픽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저 또한 프랑스 국민으로서 눈뜨고도 못 볼 민망한 광경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전속으로 제발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람이 불면서 올림픽 깃발이 거꾸로 개양된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정말 실수도 실수 나름이지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지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심지어 더 최악은 한국과 북한의 선수단을 헷갈려서 한국의 선수들을 북한의 선수들로 잘못 소개하는 최악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하다 나라를 구분도 못하다니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 프랑스를 대표하여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로 심각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한국과 체코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면서 프랑스가 한국의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문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이러한 의혹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프랑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저뿐만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사과하며 이를 인적 오류로 설명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개막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먹을 식단입니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육류를 줄이고 대부분의 메뉴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을 해냈는지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식단을 구성하자고 했던 사람을 찾아 비판 기사를 쓸 생각이에요. 아마도 채식 위주의 메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환경 전문가나
환경 관련 교수 정도 되겠죠. 파리 올림픽에서 채식 위주의 메뉴를 구성한 이유는 채식이 건강에 좋고 게다가 탄소 배출까지 줄이는 효과까지 선전하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채식 위주의 메뉴 때문에 선수촌 식당에서 약간의 소동을 예상하기는 했겠지만 개막식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고 생각과는 다른 부정적인 반응에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당황하고 있을 사람은 이것을 모두 제안한 사람일 겁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질도 문제였지만 양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선수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특히 익히지 않은 날고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선수촌 식당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선수들 접시에 담긴 음식이란 게 초라한 샐러드 한 줌과 작은 빵 조각이 전부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위한 식사가 이 정도라니 믿기 힘들었죠. 프랑스 자원봉사자가 친환경 올림픽을 지향해 채식 위주로 준비했다고 설명해줬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영양 불균형이 큰 문제였어요. 특히 근력이 중요한 종목의 선수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단백질이 부족해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고 양도 턱없이 부족해서 선수들은 여러 번 줄을 서야 했어요.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훈련 일정도 지연되곤 했습니다. 한 코치는 선수들이 아침을 못 먹으면 안 된다며 아침 훈련을 30분 늦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게 올림픽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촌 식당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국 선수단이 먼저 불만을 터뜨렸고 그들은 고강도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었는데 선수촌 식당에는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치 않아서 선수들은 영국이 별도로 마련해둔 영국 훈련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도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수들이 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들은 컨디션 저하로 조기 귀국하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대로 가다간 파리 올림픽 자체가 욕만 먹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제작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며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하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대표팀이 자국 선수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어요. 파리에 있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한국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수들이 경기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매일 신선한 고기 반찬과 밥이 담긴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소갈비, 닭고기 조림 등 선수들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가 높은 반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모든 준비를 위해 한국은 15명의 조리사를 프랑스로 파견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의 이러한 지원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시락에 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요청이 많아져 150인분에서 500인분으로 늘리고 배송 횟수도 하루 2번으로 증가시켰다고 해요. 고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해외 선수들에게 한국이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파리올림픽위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한국이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를 본 영국은 셰프를 파견해 도시락을 준비 중이고 호주 대표팀도 한국을 따라 자국에서 음식을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든 생각이 각국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것은 파리올림픽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사실 한국의 이런 세심한 접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전 평창올림픽에서도 선수촌 식당에 음식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최초의 선수촌 식당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배려와 센스가 돋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수촌 식당 문제도 모자라 더 큰 문제는 여기저기에서 불쑥 튀어나왔는데요. 바로 에어컨 사용 제한 문제였어요.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아 폭염 속에서 선수들은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거의 탈진 직전 상태로 도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영 유망주 황선우 선수는 버스 안이 사우나 같아요. 수영장까지 가는데 보통 4, 5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고 에어컨도 못 켜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저게 사실인가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선수가 버스 안의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실신의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네요. 게다가 믿기 힘들겠지만 선수촌 숙소에도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은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선수촌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올림픽을 고수하다 보니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7월의 파리는 진짜 덥거든요. 한 역도 선수는 사우나에서 자는 것 같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밤새 땀을 흘리니 컨디션 조절이 안 된다고 했죠.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고 닫으면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은 작은 선풍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한 체조 선수는 올림픽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침대도 문제였어요. 일회용 골판지로 만든 침대였는데 체격 좋은 운동선수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 보였죠. 한 농구 선수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의 선수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89개의 방을 배정받았지만 한국 선수단 역시 에어컨이 없는 저탄소 올림픽 선수촌에서 지내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즐거운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에어컨이 없는 숙소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동형 에어컨 26대와 친환경 특수냉 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 그리고 담요 같은 생활 필수용품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원래는 에어컨을 자체 설치하겠다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소비 전력 문제로 조직위가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한국 선수단은 다양한 준비를 한 것이죠. 쿨링 재킷은 제가 직접 사용해봤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하나 달라고 할 뻔했지만 참았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세심한 준비를 한 한국 대표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한국 선수들은 프랑스의 부족한 시설을 스스로 감내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파리올림픽은 환경 보호라는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올림픽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선수촌을 새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위원회 측의 준비 부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 추구가 문제를 키웠어요. 결국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을 강조하다가 세계 선수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 선수단은 쿨링 재킷과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에 대비했지만 이러한 세심한 준비가 없었다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탄소 배출은 줄여야겠고 테러도 막아야 하니 벌어진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파리올림픽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이 들더군요. 프랑스는 올림픽의 기본 가치를 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고 그저 프랑스를 홍보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보여주기식 행사 진행 때문에 전 세계 선수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고 셔틀버스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아 선수들이 탈진 직전에 이르는 상황은
올림픽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이미지만을 중시한 결과로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며 도대체 프랑스가 왜 올림픽을 유치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지향하는 스포츠맨십과 국제적인 화합의 정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러한 실망스러운 운영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더욱이 생강에서 수영 대회를 개최하려는 무리한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파리 시장이 생강에서 수영하는 모습까지 보여줘가면서 수영 대회가 가능하다고 끝까지 우겼어요. 생강은 역사적으로 오염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영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그걸 다 무시했죠. 수영 대회를 생강에서 치르려는 무리수는 선수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 생강의 이미지 개선에만 집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올림픽이 선수들의 꿈을 실현하는 무대가 아닌 단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생강의 수질 문제로 인해 올림픽 전 테스트 이벤트와 트라이애슬론 훈련 세션이 여러 번 취소되었잖아요. 게다가 최근 강우로 인해 생강의 박테리아 수치가 안전 기준을 초과하면서 아예 수영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생강에서의 수영 대회 계획은 취소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생강에서 수영 대회를 하겠다는 무리수를 두지를 말던가 괜히 욕만 먹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프랑스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연 돋보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수단 준비만 철저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코리아 하우스를 열었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공되는 한국 음식은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도 결국 그 인기를 체험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규모를 보고 놀랐어요. 약 70평에 달하는 넓은 정원에 한국의 전통시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였죠. 게다가 만두, 떡볶이, 주먹밥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가게들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과 교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선수단도 많이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 영국 선수는 선수촌 식사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갈까 고민하다가 기다려봤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비빔밥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의 뒷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그 선수는 신선한 채소와 밥, 고기가 들어있어 든든해요. 선수촌 식당에 이런 음식이 있었다면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또 다른 브라질 선수는 여기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른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올림픽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브라질 선수의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통해 한국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리며 선수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올림픽은 환경 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선수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 차이가 올림픽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프랑스도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왜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 명성을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도 이번 올림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삼성은 모든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 17,000개를 선물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올림픽 마케팅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보다가 호주 테니스 대표 다리아 사빌의 갤럭시 언박싱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고 댓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선물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불편을 겪고 관람객들은 실망하고 있고 프랑스는 자국 문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올림픽 주최국이 프랑스인지 한국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보면 파리올림픽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만 하네요. 파리는 문화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환경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미식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가 올림픽에서 그 명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큰 실수를 한 거죠.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와 풍부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선수촌 식사는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하지 못해 선수들의 불만을 샀고 고유의 프랑스 요리를 경험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K-팝을 활용해 큰 홍보 효과를 얻고 있어요. BTS의 진이 성화봉송에 참여했을 때 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잖아요. 프랑스도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뒤처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삼성은 모든 올림픽 선수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제공했지만 프랑스는 친환경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치중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치안 문제도 심각한데 최근 아르헨티나 축구팀 훈련 중에 괴한이 침입해 시계와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피해액은 약 7,500만 원에 달하며 아르헨티나의 감독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는 훈련 중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선수들이 시계와 반지 등 여러 귀중품을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 선수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사실 파리는 예전부터 치안 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외신들도 관광객이 파리를 찾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치안 문제를 꼽을 정도거든요. 물론 프랑스 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센강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고 게다가 프랑스 시민들은 카메라 설치가 사생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주최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프랑스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파리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파리올림픽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선수들, 관광객, 그리고 프랑스 자국민 모두가 파리올림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치안 강화, 편의시설 보완, 그리고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여력이 된다면 프랑스의 문화와 미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전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겠네요. 파리올림픽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